자, 마지막일까야 라따빨라경에서 이제 라따빨라가 왕을 만나서 하는 이야기가 지금 쭉 나오고 있고, 그 왕이 출가하는 이유에 대해서 네 가지로 이야기를 했지만은, 라따빨라는 결국 우리 282쪽에 있는 네 가지: 세상은 견고하지 않다, 세상은 피난처가 없고 보호자가 없다, 세상은 자기 것이 없다, 모든 것을 버리고 가야 한다, 그 다음에 세상은 항상 불완전하고 불만족한 줄 모르며 가래의 노예이다 라는 이 네 가지로 출가를 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왕이 가지고 있던 출가의 견해에 대해서 결국 요즘도 그렇지만, 지난번에 뭐 출가 이야기를 했지만은, 자기가 뭐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마지막 선택의 길이 출가의 길이 아니고 출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 존재에 대한 이유, 우리 존재를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그것 때문에 출가를 했다라고 표현을 한 것이며, 그것이 내 가지고 오늘 이제 283쪽 38번, 어차피 반복되는 은사이기 때문에 38번부터 읽겠습니다. 라따빨라 존자는 세상은 경고하지 않고 달려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따빨라 존자요, 이 말의 뜻을 어떻게 보아야 하겠습니까? 대왕이요, 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왕은 20살이었거나 25살이었을 적에는 코끼리 타기에도 능숙했고, 말 타기에도 능숙했고, 마차 타기에도 능숙했고, 궁술에도 능숙했고, 검술에도 능숙했고, 허벅지도 강건하고 팔도 강건하여 전쟁을 완수하기에 충분했습니까? 뭐 젊을 때 당연하죠. 저도 고3 때 우리 체력 검정하잖아요. 체력 검정할 때 우리가 턱걸이가 18개가 만점이거든요. 제가 딱 19개 했습니다. 더 이상 힘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18개 이상은 하면 되잖아요. 근데 요즘은요, 한 개도 안 올라갑니다. 하중이 무거워져서, 그리고 이 팔 힘도 부족하고, 물론 연습하면 되겠지만, 그렇죠. 나이가 들면은 달라지죠. 달라진자요. 제가 20살이었거나 25살이었을 적에 코끼리 타기도 능숙했고, 말 타기도 능숙했고, 뭐 쭉 해서 견줄만한 전쟁을 완수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라따빨라 존자야, 그때 내게 신통력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제 스스로도 신통방통해가지고 나도 그냥 한때는, 야, 나 열심히만 산에 다니면은 에베레스트도 올라가겠다, 이 생각도 한 적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 이제 한 40살쯤에는 마라톤을 했는데, 제가 완주를 못 해봤어요. 그냥 그게 좀 아쉬운데, 20km는 하프는 뛰어봤어요. 하프는 뛰어봤는데, 또 하프 뛰었다니까 완주하고 다르다고, 완주를 뛰어봐야지 이러더라고. 그래서 완주했는데 이제 다리가, 그 이후로 이제 바쁜 일도 생기고 고장도 나고 해서 이제 못했죠. 뭐 그래서 뭐 하프 뛰는 건 뭐 그렇게 안 어려웠어요. 그냥 성큼성큼 하니까 20km, 야, 다 뛰고 난 다음에 10km 더 가도 되겠는데 이렇게. 오만이지, 오만인데 하죠. 그래서 진통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여러분들도 안 그래요? 뭐 어제 밤에 10시에 도착, 대기 가셨으면 11시 반쯤들 다 됐을 건데, 오늘 나온 거 보면 초인적 힘이지. 감사합니다. 생각까지 듭니다. 힘으로 저를 견줄 만한 사람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대왕이요, 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왕은 지금도 허벅지가 강건하고 팔이 강건하여 전쟁을 완수하기에 충분합니까? 아닙니다. 라타팔라 존자요, 지금은 나이 들고 노후하고 긴 여정을 보냈고 노쇠하여 여든이 되었습니다. 옛날 사람 여든 사는 건 대단한 겁니다. 요즘이야 뭐 다들, 요즘 여든에 가셨다 해도 아이고 그냥 나이가 아깝다 이러대. 100세까지 100세 시대라 그렇습니다만은, 옛날 여든은 진짜 곱하기 2 사는 거예요. 그죠? 되었습니다. 라타팔라 전자요, 때로는 여기에 발을 디뎌야지 하면서도 다른 곳에 발을 디딥니다. 좀 간혹가다 이렇습니다. 다른 곳에 발을 디딥니다. 그래서 삐끗하죠. 대왕이요, 이것을 두고 아시는 분, 보시는 분, 아라한 정능력자이신 그분 세존께서는
세상은 경고하지 않고 달려간다. 세상은 다 과정이죠. 그죠? 과정. 그냥 과정으로 지나가는 거죠. 그 지나가는 모습에 있어서 우리가 태어났으면은 노후병사는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생리적 현상입니다. 달려간다라고 설하셨습니다. 다 고기 끄떡끄떡하죠.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그것을 알고 보고 들어서 집을 떠나 출가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 아는데 이걸 문제의식을 가져야 안 가져요? 안 가집니다. 알고만 있을 뿐이죠. 있을 뿐이죠. 그게 이제 실은 그 출가를 감행하는 사람하고 일반 사람의 차이점일 수도 있겠죠. 경이롭습니다. 라따팔라 존자에 놀랍습니다. 라따팔라 존자예요. 아시는 분 보시는 분 알아앉힌 능각자이신 그분 세존께서는 세상은 경고하지 않고 달려간다라고 잘 말하셨습니다. 라따팔라 존자요. 참으로 세상은 경고하지 않고 달려가 버립니다. 세상이 무상하다는 것은 사람들마다 다 압니다. 그런데 그 무상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그것은 단순히 지식이지. 내가 무상하다는 것을 아는 만큼 그 무상행을 실천하느냐 했을 때는 꼭 문제가 있죠. 무상행을 실천해요. 안 그러면 항상행을 실천해요. 항상. 조금 달라지는 것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그렇죠. 그래서 다 세상 달라지지. 우리 그저께 간 해운대 해변만 하더라도 저 어릴 때 모습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런 빌딩들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때 호텔 해봐야 지금 조선호텔, 웨스틴 조선하고 그다음 저 옆에 가면 옛날에 극동 호텔이라 불렀는데 지금 그게 무슨 호텔로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 자리는 그대로 호텔로 됐겠죠. 호텔 2개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전체 백사장이고 뒤에 다 그냥 시골 해운대역 주변은 시골이에요, 시골. 뭐 그런 자리 있는데 어느 날 뭐 이거 들어서고 저거 들어서니까 지금은 이제 빌딩 숲이 되었고 아니 그 바람 부는 바닷가에 집을 100층짜리 지어서 사는 사람들은 옛날 사람도 도저히 이해 못합니다. 집은 어디에 지어야 돼요? 바람 안 불고 안정되는 데 지어야 되는데 바람 맞으면서 집 짓는 거는 옛날 풍수상으로는 용서가 안 되거든. 근데 거기에 그냥 전망 좋다고 매립한데 그냥 다 파가지고 그냥 쫙 올려가지고 살도 않으면서 또 욕심에 그 부산 사람들이 그 집 사는 거 아니거든. 다 돈 있는 외지 사람들. 그 집 사가지고 이제 그 뭐야 그 뭐라 하지? 무슨 게스트하우스처럼 뭐 그렇게 세컨하우스 말고 하여튼 그 빌려줘가지고 장사하는 뭐 그렇게 뭐 하고 뭐 그렇게 합디다마는 그 뭐 하루 자는데 100만 원씩 하대. 뭐 그렇게 해서 뭐 그쪽 그 위에서 바다 보면 뭐 바다가 다릅니까? 그게 항상 그 있잖아요. 위에서 바라보는 바다는 재미없어요. 바다는 이 바다 보는 각도가 다 있는데 이제 그거에서 이제 그렇게 하고 뭐 하는데 이제 그것들이 이제 다 욕망의 상징이지. 오늘날 우리 21세기 욕망의 상징인데 그렇게 해운대가 바뀌었습니다. 많은 막 외지인들 왔다 갔다 하면서 산책하고 하던데 옛 추억으로 다니려고 해도 그렇게 추억으로 다니지가 않고 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래도 또 뭐 해운대는 또 해운대는 해운대.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마음이 많은 것들이 교차하죠. 다 무상한 겁니다. 무상한 겁니다. 근데 무상한 것인데도 그 무상을 인정하지 않고 뭔가 오래도록 지속되는 그 장면이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 아닌 그렇다고 믿고 살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39번입니다. 라타팔라 존재요. 이 왕가에는 상병이라 코끼리 상자입니다. 마병과 전차병과 보병이 있어 우리의 위험을 제거해 줄 것입니다. 그런데 라타팔라 존자요. 세상은 피난처가 없고 보호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타팔라 존자의 이 말의 뜻을 어떻게 보아야 하겠습니까? 세상은 무상하죠. 변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뭔가 피난처, 보호처, 내가 그래 항상하게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 내 늙음에 피난처가 있을까? 나의 늙음에. 나의 늙음이 더 이상 늙지 않고 지속되도록, 이 젊음이 지속되도록 보호하는 장치가 있을까? 어제
우리 부산 법당 갔더니 이제 그 보살님들이, 법당에 계신 보살님들이 내가 이제 어떤 사람인가 궁금했겠죠, 그죠? 그걸 만나서 다 이구동성을 하는 날 이야기가 내보고 점대. 내가 속으로 저거 너니 늙은 거 생각 안 하고 내보고 점대. 이제 물론 이제 그 자기들이 상상한 것들보다 이미지가 이제 매칭이 안 되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렇겠죠. 아니, 그런데도 그게 그 사람들이 보는 것은 뭐냥 일시적 대상이지만은 아니고 내가 뭐 이렇게 저렇게 더 이상 안 달라지려고 요즘 이제 가장 걱정하는 게 나라에도 하잖아. 아유 맨날 그냥 잊어버리고 맨날 그냥 들어도 그냥 뭐 하고 이런 이야기 쓴단 말이야. 저도 역시도 마찬가지죠. 인지력이 내지는 아까 좀 전에 나왔지만은 이 왕도 발 디딜라니까 디디집니까? 예. 근데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 일어나는 게 말하는 것도 집중력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집중력이 자꾸만 떨어지면은 논리적이지 못해요. 논리적이지 못하고 그다음 예화되는 거나 이런 것들의 양이 팍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 그럴수록 독서량을 늘려야 되는데 안 그러고 또 지가 알고 있는 거 믿는다. 또 공부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요. 맨날 비교되는 게 거기서 거기까지고 뭐 이렇게 그렇단 말이에요. 나이 들수록 공부를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머리가 나빠지니까. 머리가 나빠지니까 나이 들수록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젊을 때 공부 열심히 했지. 그것만 믿고 어떻게 나이 들어서 그 공부 그대로 남아있을 줄 아는데 다 날아갑니다. 그것처럼 빨리 날아가는 게 어디 있다고. 그래서 피난처도 없고 보호처도 없는 거예요. 피난처도 없고 보호처도 없는데 어떻게 나는 편안하였고 나는 보호되었다. 나는 안정되고 나는 그렇게 유지될 것이다라는 착각을 세상 다른 것은 다 무상해도 다 바뀌어도 나는 그냥 그대로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참 어리석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대왕이요. 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왕은 어떤 지역이 있으십니까? 라타팔라 전자에 제게는 지병인 풍이 있습니다. 이게 풍이라고 하죠. 요즘 뭐 심장병, 심혈관 질환 이상 다 풍에 해당되는 거죠. 나이 들면 다 생기는 거 아니에요. 혈관이 좁아지거나 내지는 막히거나 생기는 것들이. 그래서 요즘 우리 여기 풍 덜 걸리려고 다 약 먹고 이래 살고 안 그럽니까? 있습니다. 라타팔라 전자요. 때로는 친구와 동료들과 일가 친척들이 이제 꼬랴바 왕은 임종할 것이다. 이제 꼬랴바 왕은 임종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저를 에워싸고 서 있기도 합니다. 다 그렇게 근심걱정으로 바라보지. 대왕이요. 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친구와 동료들과 일가 친척들에게 여보게 나의 친구와 동료들과 일가 친척들이여 이리들 오게 그대들 모두 내가 고통을 조금만 느낄 수 있도록 이 고통스러운 느낌을 나누어 가게 됩니까? 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까? 나눠줄 수 있으면은 그 부모가 자식 아플 때 그 아픔을 내가 대신할 수 있으면 하지만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아픔이란 것은 온전히 혼자 감당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고립되고 외로운 그게 늙음이라는 것도 외로움에 속하지만은 늙음이 뭐 계속 내 뭐 머리맡에 늙음이라고 따라붙지는 않으니까. 근데 아픈 거는요. 요 가시만 바뀌어도 요것만 생각나잖아. 요것만 그냥 바라보고 있고. 그래서 아픔이라는 것은 온전히 자기가 감당해야 되고 그거에서 누구하고 나눠줄 수 없고 누구도 알아줄 수 없는 그 외로움의 처지, 고립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병든 자처럼 안타깝고 외로운 그게 없습니다. 근데 마음으로 심적으로 들어드리려 했지만 그게 쉽습니까? 안 되지. 저도 어릴 적에 우리 모친 보내면서도 옆에서 병 간호하면서도 참 뭐라 말할 수 없는 슬픔, 아픔 그런 것들이 있으면서 어떻게 해요? 그걸 방법이 없잖아. 요즘은 그래도 항암제들이 좋은데 항암 치료만 하면 사람을 아주 속된 말로 절단 내놓거든. 그래서 막 그거 하면은 야, 이거 안 받고 그냥 바로 병으로 아픈 것보다 항암 치료 아픈 게 더 아픈 것 같아.
그래서 막 그 견디는 거 보면은 우리 모친도 강건한 강건한 강씨라 굳세어라 그냥. 우리 모친 이름이 인순인데 굳세어라 인순씨라 견디는 거 하나는 그냥 옛날 어른들이 다 그랬죠. 그런데도 그냥 푹푹 처지는 거 보면 참 안 됐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막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리고 자기 몸도 뭐 제대로 가누지 못할 때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사람 아니겠습니까? 나도 이제 또 그와 같은 길을 앞으로 가야 될 것이고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병듦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구나 라고 해서 그 외로움에 사무치면은 아픈 것보다 더 아파요. 고립에 사무치면.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게 이제 지혜입니다. 공부를 자꾸 하면은 사람의 생로병사에 대한 깨달음이 생기고 그것에 대한 지혜가 생기고 그래서 내가 그 와중에서도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스피노자는 사과나무 한 그루 심는댔잖아. 뭔가 할 수 있다는 이야기. 그이도 프랑스 다락방에서 추운 겨울을 그냥 동동동동 얼어가지고 나중에 얼어가지고 죽는 풍요로운 랍비 생활을 하면 되는데 유일신 늘 그냥 그렇게 자기도 똑같이 주장하고 그래서 광팔고 하면 되는데 왜 하필 범신을 주장해가지고 자기가 보기에는 범신이거든. 범신이라는 건 모든 뭐냐면은 생명 대상에는 신성이 있다라는 생각. 그것에 대해서 자기 생각에 대한 확신에 대한 포기를 못하니까 그냥 불우하게 이제 나중에 죽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 양반이 하는 이야기가 불우하게 죽었어요. 사과나무 하나 더 심는디야.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한, 말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무치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지는 못하죠. 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대왕이 그 고통스러운 느낌을 느껴야 합니까? 팔라타팔라 전자에 저는 그 친구와 동료들과 일가 친척들에게 여보게 나의 친구들과 동료들과 일가 친척들이여 이리들오게 그대들 모두 내가 고통을 조금만 느낄 수 있도록 이 고통스러운 느낌을 나누어 가게라고 명령할 수 없습니다. 대신에 제가 그 고통스러운 느낌을 느껴야 합니다. 그렇죠? 느낄 수밖에 없지. 지난주에 그냥 저도 밤에 갑자기 뭐 하다가 검색하는데 속보가 탁 떠가지고 한강이 노벨 문학상을 받아 딱 들으니까 어머 세상에 우리한테도 이런 일이 라고 해서 하면서 굉장히 깜짝 놀라죠. 깜짝 놀라고 이야 노벨 처음 난 몇 번 봤어요. 근데 이 기자들 수식어가 한국인 최초 뭐 당연히 최초지. 그런 수식어 뭐 동양 여성 최초 이런 이야기는 당연히 최초지. 그런 이야기 아니고 좀 다른 뭐 수식어 못 붙이나 한국인 최초는 당연히 최초인데 라고 하면서 이제 내가 그때 딱 동시에 그 충격 먹으면서 동시에 하는 게 내가 한강책을 읽었던가 했는데 내가 이제 한강책을 뭐냐면은 자세히 보지는 못했고 했는데 한강 시집은 내가 자세히 읽었어요. 그러니까 서랍 속에 제적을 넣었던가 뭐 하여튼 뭐 그 책을 이 소설가는 도대체 어떻게 시를 쓰는 거야 해서 내가 쭉 읽으면서 여러분들한테 비평 아닌 비평을 한 적이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한 적이 있는데 그 책을 저는 책을 읽으면 보통 누가 주거든요. 누구한테 준지 모르겠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시집을 읽으면서 비평을 했는데 내가 아이고 내가 큰 실수를 했고 노벨 문학상 작가의 시를 비평 바보 같은 제가 이제 시를 보는 건 시는 항상 감상의 대상이고 감상해야 되고 그래서 저녁에 서랍 속에 저녁을 넣어뒀다라는 그 제목이 굉장히 감상적인 제목이라 웬? 이러면서 그래서 천재 시인들은 시의 언어가 직관적입니다. 그거 생각할 필요가 없이 딱 와닿는 감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천재반전을 하는데 안에 이제 보니까 그런 어떤 천재성은 안 보여서 근데 시인으로 출발했다고 그러대. 나중에 이제 보도 보니까 그런데 이제 산문으로 이제 돌아서 소설가가 됐는데 소설가가
소설가 됐으니 이제 노벨 문학상 탄 거죠. 탐인데. 그래서 뭐 이러쿵 저러쿵 뭐 이야기 또 뭐 하다가 이제 뭐 기사들 워낙 많이 나오니까 뭐 그거에 대한 잔소리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 대표작이 지금 이제 소년이 온다잖아요. 소년이 온다. 그 소년이 지금 살아있으면 몇 살인 줄 아십니까? 살아있으면 저보다 3살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년이 그 실존인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소년이라 표현한 거예요. 그때 광주 경쟁 때 가장 어린 친구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그 친구를 모티브로 해가지고 이제 소설을, 그때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나보다 4살 많지. 내가 중학교 1학년 때의 이야기니까. 그 소년이 와서 뭐가 됐어요 지금? 지금 소년이 왔으면 이제 노인이 됐겠지만은, 중년이 됐겠지만은, 그 소년이 온다고 했을 때 그 소년이 결국 와서 어떻게 노벨 문학상까지 왔죠. 노벨 문학상까지 왔다라는 것은, 그 노벨 문학상에 한강이라는 사람이 탔지만은, 그런 한강이라는 작가가 자기 동시대의 어떤 역사적 아픔을 소설적으로 표현해내고, 그 뭐냐면 이겨냄, 견딤, 그 다음에 치유를 승화시킨 그러한 내용인데, 그것이 이제 왔다라고 했을 때, 야, 그 아픔을 그 소년이 그때 전남도청을 지키고 죽었을 때는 나중에 그 신문 로이터인가 하는 사진 기자가 그 시신 찍고 이송하는 것도 다 찍고, 나중에 엄마가 이게 내 애다라고 찾는 장면이 뭐 그 사진이 2020년인가 뭐냐면 내놨다는데, 어쨌든 그 장면, 그 개인이 그 고민하고 그 안에서 저항하다가 죽었을 때의 외로움이나 그 참 절망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근데 그것이 지금 아마 얼마나 지난 거예요? 80년에서 24년이니까. 예? 44년. 예? 40년이 지나서 그 소년이 와서 실은 세계가 그 아픔을 받아들일 수 있는. 야, 뭐 누가 표현했던데 드디어 우리가 번역되지 않은 노벨 문학상 작품을 읽을 수 있다. 한글로 돼 있으니까. 다 우리 뭐 외국 언어 번역을 이렇게, 그러니까 막 하는데 번역을 잘했니? 그딴 소리를 하지 말고 초치는 소리들을 해. 원작이 좋으니까 번역도 잘 되는 거지. 원작은 안 좋은데 번역가가 무슨 그런 지가 작가하고 앉아 있지. 그러니까 남이 잘 되는 거에 항상 질투를 얹는 사람들이 많아요. 쓸데없는 사람들이지. 근데 그것이 실은 우리는 그냥 우리 안에서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요즘 또 막 정치적으로 자꾸만 그걸 이용하니까 보기를 싫어하고 내지는 또 도외시하는 그런 장면에서 그냥 세계인들이 주목하는 장면으로 탁 간 것은 소년이 왔지. 어떻게 왔어요? 근데 그 현상이 노벨상으로. 우리의 민족의 아픔이, 한 소년의 아픔이, 우리 민족의 상처가, 예? 그 상처를 견뎌내고 우리 그 요즘 뭐 K문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것으로 승화되는 장면을 탁 보고, 소년이 온 거죠. 소설 제목 참 잘 지었다 이런 생각도, 참 시공을 초월한 제목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 나도 역시나 그날 딱 속보 뜨자마자 여기 책 몇 권 읽어야 되겠는데, 그래서 검색하니까 아무것도 없대. 있을 수가 있나 지금 뭐 인생이 방방 돌아가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재본소고 막 진짜 불납니다, 불나. 옛날 저는 책이 한 20만 부, 30만 부 팔리는 장면 옆에 한번 있어 봤거든요. 재본소에 재본덱이 나가 무섭게 갑니다. 뭐 어디 뭐 도매상 창고에 들어가지도 들어갈 시간도 없어. 쫙쫙 깔리는데도 그렇게 막 사가는 양입니다. 근데 지금 뭐 그날 당일날 뭐 30만 부, 뭐그 다음날 18만 부 이렇게 하니까 뭐 전 세계적으로 따지면 뭐 한국 책이 없다며. 프랑스에서도 요즘 한국말 잘하잖아요. 우리말 배우려니까. 그러니까 이게 드디어 세종대왕이 드디어 미소 짓겠다. 세종대왕이 이게
문학상을 썼다는 게 세계 언어의 반열에 올라가는 거, 문화적 언어의 반열에 올라가는 거. 일본이 문학 작품들이 문학상을 그렇게 탔던 것은 거의 국력과 그거 합니다. 일본 문화에 대해서 세계인들이 궁금해하고 이제 우리 세계의 주류 사회는 서양이니까 그래서 궁금해하고 했으니까 뭐 문학상을 탔다면은 드디어 우리도 참 우리 시대 안에서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되구나. 그러면서 또 드는 생각은 참 하루키는 뭐 우리나 고은이나 하루키나 맨날 후보에만 올라갔다가 맨날 미끄러지고 뭐 그런 거나 하지만은 하루키는 책이 다 좋은데 선이 굵은 책이 없어요. 아니 묘사나 이런 뭐 상세 신미안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뭐 하루키 책도 뭐 좋은 뭐 읽으면은 어떤 내 욕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완화하고 뭐냐면은 한번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런 장면들 책들은 또 구성들은 돼 있죠. 어쨌든 뭐 보는 사람들은 다 천재만년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내가 어떻게 평가 못하는 거고요. 제가 읽고 대단한 작가구나 이렇게 존경으로 바라보는 것이 그래서 이제 한강도 이제 존경으로 바라보고 드디어 이제 우리나라 한 시대의 작가의 글이 교과서에도 올라가겠다. 노벨문학상 탔는데 어떻게 교과서에 한 실릴 거고? 그래서 역사 왜곡은 이제 끝났다. 그러니까 두 대표작이 이제 그 4.3하고 그 이야기인데 뭐 읽은 사람들 이야기 들으니까 너무 힘들어서 못 읽다네. 너무 힘들어서. 저도 내가 이게 스릴러 안 좋아합니다. 내가 내 돈 주고 영화 보면서 스릴 있는 거 싫어요. 그냥 뭔가 좀 마음 편해지는 거 보고 있는 게 괜지. 뭐 공포 내가 왜 돈 주고 내가 공포스러워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 공포 영화 별로 안 좋아하고 그런데 그래도 뭐 문학상을 탔으니까 1등은 해야 될 것 같고 뭐 조금 시간 지나면 연말쯤 아마 책을 살 수 있을 장면이 나오겠죠. 그때 되면 아마 또 읽어보면서 지금 뭐 이제 현재까지의 상상은 내가 그래도 시집 한 권을 읽었기 때문에 아이고 천만다행이다. 그래서 막 그날 좀 마음 편하게 잤습니다. 좀 아쉬움도 있었지만은 아이고 시집 한 편 어디야 그거라도 읽었으니 천만다행이다. 노벨 문학상 이러면서 참 별일이 다 있다 우리나라에 이러면서 아니 뭐 노벨 문학상만 탔어요. 아카데미상도 탔잖아요. 아카데미상도 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잘해요. 등신들만 없으면 그 등신들이 여기 강남에 서초동에 다 모여 있잖아. 그래가지고 방망이 두드리고 뭐하고 하이 국가에 기여하는 장면이 이게 뒤처리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항상 정치나 이거는 앞 일을 계획하고 설계하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박정희 하면 뭔 생각이 나지? 군사 독재라는 것도 하지만 경제개발 5개년이라는 생각나잖아요. 대표 새마을 운동하는 것은 암적 그거는 진짜 초등학교 도덕책에서 박정희를 읽은 사람들이고 경공업에서 중화학고 이 정도로 생각을 해야 이제 그래도 박정희도 좀 덜 그하지. 근데 그렇게 생각하자는 게 계획이잖아. 계획. 계획이 요즘 우리 계획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왜 계획이 없냐니까 그 사람들이 하던 일이 계획적인 일이 아닙니다. 사회적 분란의 뒤처리라는 일이지. 그러니까 평생을 계획 세워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야. 근데 그 사람들한테 계획을 베끼나서 이 일이 되겠습니까? 에? 누가 반성해야 돼? 우리 지금 안목을 반성해야 돼. 기성세대의 안목을. 참 한강이 그래도 우리 그것도 나이가 이제 기성세대 들어가니까 노벨상 타가지고 천만에 위안 줘서 그래도 부대에 대해서 야 그래도 우리는 노벨상 탔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됐지만은 그러니까 이게 잘 알아야 돼요. 계획을 세워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항상 또 이야기하니까 삼성이 요즘 안 좋잖아요. 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주식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아이고 삼성 주가 떨어지니 언제 팔아야 되나 이 생각하잖아요. 예. 그래서 막 요즘 5만 전자 됐고 그냥 10만 전자 간다도 막 갑자기 반토막대가 그래서 부도설까지 나누고 여러 가지 분석이 있습니다. 분석이 있는다 했을 때는 뭐냐면 시스템 반도체 투자인 게 마이너스가 되고 뭐 저쩌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그 이야기를 뭐 여러분들 할 필요 없고 간단합니다. 엔지니어가 CEO가 아니야. 경영학과 출신들이 CEO예요. 경영학과 애들이 CEO가 되면 할 수 있는 일이 뭐 여기서 숫자 노릇밖에 안 되거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비용 감소밖에 안 합니다. 예산 안에서 숫자 맞추기 노름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재경부가 걔들 다 숫자 맞추는 애들이거든. 계획 세우겠어요? 숫자 맞추겠어요? 숫자 맞추는 것도 어떻게? 꾸며서 맞추지. 꾸며서. 은행이 우리가 저축이라 하잖아. 저축이라는 거는 이렇게 재산을 축적시켜 놓는 거 아니요. 은행이 계획 세우는데요. 돈 맡겨 놓는데요. 자기들 영업한다고 돈 빌려서 이자 따먹지. 은행은 계획 세우는 데가 아닙니다. 은행이라는 데는 계획 세우는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경부 관료들이 제일 하는 게 다 은행 금융권이거든. 그 계획 없어요. 거기에 계획. 그러니까 계획은 뭐야? 혁신가들이 계획을 하는 거도 지난번에 또 이야기했지만 또 혁신가들이 창조성이 있어야 되는데 맨날 여기 있는 데서 두드려 맞춰가지고 뭐하고 많으냐고. 그게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그러니까 회사가 잘 안 되는 회사가 항상 어디가 가장 막강한 힘을 가져? 인사과 인사부가 제일 힘을 가집니다. 회사 안 되는 데가. 그러니까 인사과가 있는 게 뭐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인원 감축하고 뭐 인원 그걸 할까 하는데 잘 되는 회사는요. 인사과가 제일 왜소합니다. 왜냐면 사람이 필요해서 고용해가지고 인사 분류하는 거 말고는 할 게 없거든. 근데 자르는 인사 내지는 이렇게 관리형 이렇게 하면은 이 옆에 이게 회사도 미쳤잖아. 다 그렇게 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복잡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그 사람이 어떤 데 마음을 그러니까 생각을 쓸 수밖에 없느냐 그거 바라보면 탁 나오거든. 뭐 세상 관찰하는 거 그래 어려운 것도 아니란 말이야. 어려운 것도 아닌데 이제 물론 당연하게 숫자로 뭐냐 파악하는 사람들도 필요하죠. 우리 회계라는 건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세출입 이거 균형 맞추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 중요한 일인데 결국 그 어디에도 집중해서 투자할 거냐 뭘 할 거냐 그거는 어떻게 그거는 혁신가가 선택할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에 지금 혁신가가 없잖아. 그러니까 빠바방 망해먹는다. 자기들 뭐 갑자기 기자회견도 하고 뭐 하니까 뭐 그래 한꺼번에 망할 기업은 아닙니다만은 너무 가치가 지금 하락되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SK도 지금 안 좋아지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걱정이죠. 왜냐하면 주식 시총의 대다수가 삼성이 잡고 있기 때문에 나라가 쪼그라들 수 있는 그런 우려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다 뭐죠? 사회적 매너리즘 때문에. 사회적 매너. 요거 그냥 요쯤 왔다 싶어서 요거 유지될 거라 생각하거든. 유지돼요, 무상해요. 무상.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더 뒤로 밀릴란가 생각하는데 밀립니다. 밀릴 수밖에 없고. 그것에 대해서 긴장감을 가지고 더 해야 되는데 쉬운 일이겠나. 그나마 다행인 건 그래도 노벨상 타서 하나의 여지를 아직까지 포기하기는 이르다 라는 여지를 삼성도 생각을 해야지. 이게 재벌이라는 게 모노발식 경영이라 시스템 반도체를 저거 회사 밑에 놔두면은 구글이 그겁니다.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드리면은 구글이나 내지는 이쪽 시스템 반도체가 필요한 회사에서 삼성한테 그걸 안 줍니다. 반도체 발주를 안 합니다. 왜요? 그 발주해가지고 구글 기술이 삼성한테 틀리거든요. 발주하면 구글이 이런 반도체를 원하구나 해서 삼성이 알아버리잖아. 기업 정보. 삼성한테 발주하겠어요. 어? 그런 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삼성 아니고 그냥 모르는 TSMC 대만. 그거는 그냥 시스템 반도체만 하거든. 정보가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거든. 그래서 구글에서 일절 안 줍니다. 삼성이 시스템 반도체 만드는 자기들 투자해가지고 만든 회사를 자기 그룹 기조 안에 넣어놓았다는 거는 장사하겠다는 이야기야, 망하겠다는 이야기야.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게 재벌 운영을 했기 때문에 요 속에 포함시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매출 물량이 없는 거지. 매출 물량. 그러니까 적자를 내자는 뭐 이번에 1조 몇천억 적자를 냈다. 이렇게. 왜 그런 생각을 못할까? 하는 게 그게 매너리즘에 갇혔어. 지금 이제 시스템 반도체 회사는 아예 분사해가지고 삼성과 별개의 회사로 만드니 많으니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아니 몇 발 늦었죠. 몇 발 늦었고 그렇게 되고 저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가 뭐냐 이게 헷갈리잖아요. 그거래요. 쉽게 설명하는 사람 딱 들어보니까 알더라고. 우리 삼성이 만드는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는 기성복이고 시스템 반도체는 양복 맞춤복이래. 그래서 여러분 기성복이 많이 팔릴 때는 하잖아. 근데 실은 한 벌 팔 때 어느 것이 더 남아. 그러니까 이제 기성복 만드는 회사는 많아진 거야. 양복, 맞춤복 만드는 회사는 적고, 그러니까 고부대가 가치가 또 좋은 회사는 맞춤복을 또 선호를 하고. 시스템 반도체가 그거랍니다. 그 설명 들으니까, 그런 거였어? 나도 뭐네 한도 알겠더라. 그래, 쉽게 설명해주면 또 국민들이 이해를 하잖아. 그런 것들. 다, 이런 것들이 뭐죠? 보호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지. 유지될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 자, 40분 갑시다. 라타팔라 전제. 이 왕가에는 아주 많은 금화와 황금덩이가 지하에 묻혀 있고 금고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삼성이네. 그런데 라타팔라 전자는 세상은 자기 것이 없다. 모든 것을 버리고 가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타팔라 전자요. 이 말의 뜻을 어떻게 봐야 하겠습니까? 이사 다 알죠? 여러분, 자산가들이 자산 지가 들고 갑니까? 저거 아들한테 남겨둬요. 저거 아들이든 뭐든 누구한테 다 주고 가야 되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거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압니다. 근데 왜 상속하려고, 왜 뭐 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걸까요? 그게 이제 여기서는 일반론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가래의 노예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면 그 이유가 되겠죠? 대항해, 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항은 지금 5가닥의 얽매이는 감각적 욕망을 갖추고 완비하며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세상도 역시 나는 지금의 이들 5가닥에 얽매이는 감각적 욕망을 갖추고 완비하여 즐길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까? 뭐 이게 뭐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다음 세상도 내가 이렇게 이 풍모로 아니면 더 나은 풍모로 여러분 다음 생 되면 여러분은 본전치기 할까 마이너스가 될까? 별로 생각이 없을까? 그러니까 이게 다 마이너스 되는 생각을 1도 안 하거든. 다 본전치기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보다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참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야 우리는 시절 잘 만나가지고 단군 이래 우리나라 가장 융성한 시대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늙고 갈 때까지 그 융성함의 끄트머리를 잡아서 이렇게 처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지금 합니다만은 그 다음 생으로 가면은 지금 젊은 애들 쉽지 않잖아요. 내지는 우리나라도 지금 외국인들 노동력이 들어오지 않고는 농업은 아예 안 된다네. 농업은 아예 안 되고. 그래서 뭐 도시의 일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사람들 말고는 농촌이나 또 험한 일을 하는 일부에서도 외국인 노동자들 안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 뭐 태훈 씨가 실패한 필리핀 사람들 데리고 와가지고 무슨 가사 도우미 한다고 해도 다 실패하고 바보 같은 생각. 이게 정치는 항상 정책을 크게 설계를 해야지 그런 얍삽한 정책을 하는 거는 아니요. 그냥 왜 이렇게 얍삽한지 옛날부터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왜 그러냐니까 외국인 사람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는 다문화를 인정할 수밖에 없고 이것을 롤 모델이 있잖아요. 미국 사회. 미국 사회에 롤 모델이 있는 롤 모델이 어떻게 해서 미국이 계속 유지되었고 어떻게 해서 미국 안에서 여러 분쟁이 흑인 문제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느냐 했을 때는 그것에 대한 미리 예방 내지는 우리나라 안에서의 자연스러운 뭐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미 다인종의 국가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하고 우리 교육시키고 보편적 교육을 시키고 해야 그 시대가 준비될 건데 준비 안 하지. 그때 대보면 알고. 괜히 돈 어디에 써요?
애 낳으라고 돈 쓰는데 애 낳으라고 돈 쓰는 거야. 돈이 어디로 갔는지 20조가 들어갔다라 졌다라. 이때까지 300조? 연희심이 그때 확실한가 보다. 300조. 그래 20조 가가지고는 어림도 없지. 300조는 될 거야. 그렇게 쏟아부어도 안 느는 이유가 예? 그게 젊은 애들이 그 감당하기 싫다잖아요. 그 문제는 그 문제고 그럼 내비두고 그러면 이 지금 전체 나라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우리 자세가 어떻게 좀 바뀌어야 되냐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안 그래? 왜 안 그래요? 그 정책을 도장 찍는 사람들이 싹 다 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옛날 사람들. 그러니까 요즘 어떻게 변해야 됩니다 이런 능동적으로 해요. 안 그러면 지간염으로 도장 찍어. 그 뭐 올라와봐야 이건 되고 안 되고 되고 안 되고 되고 안 되고 하니까 우리는 안 변하는 거야. 제발 공무원들 아니 공무원들이 정년 보장되는 건 좋지만은 정책 수립 부서는 젊어져야 돼요. 아니 세상에 기업만 가도 요즘 40대가 다 과장 하잖아. 근데 공무원들 과장은 몇 살이죠? 공무원들 과장은 싹 다 은퇴 일보 직전 사람들입니다. 과장이면 이제 사무관이잖아. 그 안에 우리가 뭐냐면 일반 하급 7급부터 해가지고 쭉 올라가가지고 6급, 5급 올라가려면 나이가 50 다 넘어가지고 50대 중반 돼야 사무관들 한단 말이야. 그만 놈 하겠니? 일을 하겠냐고. 일을 하겠냐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생각이 좀 바뀌고 좀 이런 것도 스마트해져야 되는데 나도 뭐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런 이야기는 할 건 아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뭐냐 미래 세대를 준비하는 데 때는 그렇지 못하지. 그래서 우리 항상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줄 알아요. 이렇게 괜찮은 줄 알고 큰 착각이. 저도 금생에 있어 가장 조심해야 될 것 했을 때는 제 스스로 마음에 있어서 조심해야 될 것은 제가 뭐 큰 욕심 없잖아요. 뭐 탐욕 불릴 일도 없고 옆에서 그렇게 성가시게 하는 사람 없으니까 화낼 일도 없습니다. 요즘 짜증도 안 나네. 화낼 일도 없어요. 제때 밥 주지르 없으면 뭐 그냥 자유롭게 뭐 먹을 수 있지르 내가 볼 책 보지로 들을 거 듣지로 하니까 뭐 전혀 짜증낼 일도 없습니다. 어리석음요. 그래도 뭐 경제는 이렇게 강도가 뭐 괜찮잖아요. 저한테 가장 지금 아침에도 잠시 뭐 그 단면을 이야기를 했는데 안 좋아할까 봐 걱정입니다. 내 스스로 안 좋아하면요 그때부터는 그 독약이거든. 중독되는 겁니다. 안주가 걱정인데 거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런 겁니다. 왕쯤 되면 안 좋아하죠? 왕쯤 되면. 그러니까 뭐 이 왕도 80 먹었는데도 한 100살까지 살라고 생각할 끼고 중국의 황제들도 제일 다 정복했잖아. 그 황제들이 걱정한 게 뭐죠? 늙고 안 죽는 겁니다. 그래서 진시황은 불로초 구하러 다녔고 다른 데는 실질적으로 진시황이 그래서 망인 거 알잖아. 그러니까 불로초 구해 안 그러면은 안 죽으려고 막 온 건강이 좋은 거 하다가 나중에 종교적으로 가는 게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은 중국 불교 황제들은 밀교를 가장 좋아했어요. 밀교, 진원불교. 왜냐면은 진원불교에 즉신 성불이 나오고 안 죽는 뭐냐면 비법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불공삼장이 밀교 경전을 번역하는 불공삼장이 가장 황제들한테 숙성받는 그런 번역가입니다. 아니고 뭐 화음 번역하고 이런 사람들은 싹 다 왕의 입장에서는 사상을 번역한다는 이야기는 왕한테 좋은 이야기요 잔소리요. 왕의 입장에서는 사상은 잔소리거든. 그래서 싫어합니다. 밀교만 좋아하거든. 여러분들도 나중에 늙어 죽을 때 기도 좋아하는 사람은요 안 죽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 안 죽으려고 그냥 기도만 좋아. 그러면 여러분들은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좋아하지 마세요. 기도 좋아하지 말고 뭐야? 내가 갈 때까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과나무 함부로 심겠다는 사람도 있고 내가 나이가 들어서 머리가 나빠지니까 공부해야 되는 거요. 내가 좋은 머리 같으면 뭐 공부를 해. 그냥 대충 살면 되지. 지금까지 한 거 안 잊어먹으면 되지. 근데 안 그렇습니다. 공부를 그렇게 해도 어떻게 공부로 습득하는 속도가 빨라. 빠지는 속도가 더 빨라. 빠지는 속도가 빠르더라도 그래도 넣는 게 있으니까 본전은 아니래도 가감은 된단 말이야. 가감은. 근데 아니고 그냥 더 앉아가지고 뭐 할 해갖고 뭐 해갖고
대도 않은 소리들 해서. 그러면 빨리 다 늙어 죽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해야 됩니다. 라타팔라 존자는 세상은 자기 것이 없다, 모든 것을 버리고 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라타팔라 존자, 이 말의 뜻을 어떻게 봐야 하겠습니까? 대왕이요, 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했죠. 그래서 기대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대왕은 지은 바 업에 따라 저 세상으로 갈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이 세상을 인수하게 됩니까? 라타팔라 존자예요. 저는 지금 5가닥에 얽매인 감각적 욕망을 갖추고 완벽하고 하여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세상에서도 역시 나는 지금의 이들 5가닥의 얽매이는 감각적 욕망을 갖추고 완벽하여 즐길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지금 금생에서도 안 됩니다. 금생에서도 지난주에는 커피를 마시는데 커피 맛이 안 좋아. 그래, 내 입맛이 변했나? 커피야 뭐 이게 공산품이니까 균일할 건데. 그래서 뭐 마시고 또 마셔보니까 커피가 바뀐 것 같아. 그래서 다음날 물으니까 그냥 안 먹는 커피 다 집어넣었다.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그거는 따로 갈아 먹고 이거 그냥 그대로 써야 된다 라고 했는데, 그렇죠. 우리가 음식 맛은 뭐 다 좋은데 입맛이 뚝 떨어져 가지고 이것저것 다 먹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강학적 욕망도 금생에서도 뚝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뭐 소녀 때는 뭐 그냥 갑자기 참새가 탁 앉는 것만 봐도 까라락 자빠지고 했는데 요즘 참새가 탁 앉으면 저기 왜 저러노? 느닷없이 뭐 이렇게 부덤덤하고 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해운대 앞바다 보는 호텔 착 여니까 바다가 착 보이더라고, 창문에. 어이구야, 이 방에서 바다 보일 자리가 별로 없는데 해서 내가 연애심한테 바다가 안 보이는데 바꿔줄까 하는데, 그때 덧붙인 말이 나는 별로 바다에 대해서 뭐 감흥이 없다. 어릴 때 바다 바라본 뭐냐면은 바다지만은 감흥으로 따지면은 팝송에 Sea of Heartbreak, 상심의 바다. 나는 내 입장에서 바다는 그냥 상심의 바다. 감정으로 따지면은. 근데 뭐 그렇게 감정으로 치달을 일은 아니고, 했을 때 바다 보고 좋은 사람들 딱 보이면 좋지 않을까 했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서 그냥 바닷가에 창이 있으니까 나 호텔은 꼭꼭 닫고 잤잖아. 다음날 해 뜬지도 모르고 그래 굴굴 잤는데, 어쨌든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다 강압도 무디지고 퇴색되고 그래 빛바래지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자, 대왕이여, 이것을 두고 아시는 분 보시는 분 아라한 정등각자이신 그분 세존께서는 세상은 자기 것이 없다, 모든 것을 버리고 가야 한다라고 설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알고 보고 들어서 집을 떠나 출국했습니다. 경이롭습니다. 라따빨라 존자여. 놀랍습니다. 라따빨라 존자여. 아시는 분 보시는 분 아라한 정등각자이신 그분 세존께서는 세상은 자기 것이 없다, 모든 것을 버리고 가야 한다라는 것을 라고 잘 설하셨습니다. 라따빨라 존자여. 참으로 세상은 자기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가야 합니다. 이거는 왕도 다 이해하고 우리도 다 이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두고 다 가야 될 것에 대해서 그렇게 뭐냐면은 자꾸만 끌어안으려고 애를 쓰냐 했을 땐 그 가래의 문제죠. 집착과 가래의 문제. 사람이 희한하게 세상의 흐름은 집착을 버리게끔 되어 있는데 그 버릴 집착도 끝까지 부여잡고 있는 이유가 뭐냐? 그게 이제 악연과 아소견의 문제고, 다시 1번 세상은 항상 불완전하고 만족할 줄 모르며 가래의 노예이다라고 라따빨라 존자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라따빨라 존자여, 이 말의 뜻을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그러니까 출가라는 것은 무상한 세상에 대해서 나는 무상의 과정을 잘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 무상성 있게 세상 사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자꾸만 무상한 세상을 무상하지 않게 하지 않게 살라니까 이렇게 충돌이 생기는 거거든요. 무아인 세상을 세상을 자꾸만 나로 살아가려니까 문제지. 그러니까 뭐 우리 옛날 사람들이야, 나는 죽으니까 나가 중요한 거야, 가문이 중요한 거야? 아니, 가문이 중요한 거야. 우리 가문이 잘 살아야 되니까
뭐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확대해가지고 뭐 그것이 뭐 고장이니 나라니 이렇게 확대되면서 쓸데없는 이제 애국,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관념적 애국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애국이라는 게 나라라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나라라는 구조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같이 사는 우리가 중요한 것이.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같이 살아서 나라를 이루고 있는 거지 나라가 있어서 우리가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 생각은 어떻게, 나라가 있어서 예, 너희들이 살지 않느냐. 그것은 참 어떻게 보면은 큰 착각이죠. 그 중세시대 때 지나옵니다. 다 버려지는 관념인데, 인역적 관념인데 그걸 여전히 유효하게 예, 윤리적 내지는 어떤 지상 명령처럼의 그러한 관념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분들 계시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나라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상처받고 그 나라에 억압받고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은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나라라는 것도 어떻게 변모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그대로 있었어요. 조선조에서 달라지면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우리 제도가 그대로 있었어요. 달라졌어요. 달라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제도가 달라지고 앞으로 또 이 제도는 다른 제도로 또 달라질 것이고, 이게 사는 사람들이 잘 살게끔 하는 것이 틀이기 때문에 나라 이름도 우리가 바꾸잖아요. 요즘은 이제 대한민국, 내자 이제 축구 경기 나오면 대한민국 하지. 우리가 대한민국, 코리아, 한국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우리 후손들이 가다 보니까 아이고 이름 바꿔야 되겠네. 뭐 여러분 목도하지만 정당 이름은 수시로 안 바꿉니까? 어? 뭐 이거로 바뀌었다 저로 바뀌었다 선거에 한 번쯤은 바뀌는 게 정당 이름이잖아. 사람 이름도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아버지가 그냥 동사무소에서 신고하기 싫었나 이름을 이상하게 만들어 가지고 바꿉니다. 바꾸는데 나중에 이제 바꿔서 개명하는 사람이 절대 제일 옛날 어릴 때 알던 여학생 만료도 이름 바꿨을 거예요. 이름 만료가 뭐야? 만료가 마지막 여자애라고 아마 딸을 많이 낳았는가. 그 아버지가 이름 지었는데 바꿀 수도 있겠죠, 그죠? 뭐 할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바꾸는 거란 말이에요. 이름도 바꾼단 말이에요. 뭐도 바꾸고. 아니 간판은 수시로 바뀌죠. 나라 이름도 바꾸겠어요? 안 바꾸겠어요?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바뀔 수가.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잘못 애국이나 이런 장면들이 호도돼서는 안 되는 거란 말이지. 이제 그러한 뭐냐면은 생각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그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내가 있다라고 생각. 대왕이요, 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왕은 부유한 꾸루 지방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라타팔라 전자에 저는 부유한 꾸루 지방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대왕이요, 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믿을만하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동쪽에서 와서 대왕에게 말하기를, 대왕이여 하셔야 합니다. 저는 동쪽에서 왔습니다. 그곳에서 부유하고 번창하고 인구가 많고 사람들로 붐비는 큰 나라를 봤습니다. 그곳에는 상병과 마병과 전차 보병이 있으며 그곳에 많은 상하가 있으며 그곳에는 재련되지 않은 금화와 황금덩이가 많을 뿐 아니라 재련된 것도 많이 있으며 그곳에 많은 여인의 무리가 있습니다. 대하가 가진 현재의 병력으로 정복할 수 있습니다. 대왕이여 정복하십시오. 라고 한다면 대왕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복하시겠습니까? 그 정복하러 가죠. 정복하러 가니까 항상 우리가 그겁니다. 사람들이 싸울 때 기마 자세가 있잖아요. 기마 자세는 중립이거든. 항상 중립 자세에서 뭔가 딱 싸우게 되면은 중립이 흐트러지지.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렇게 주먹을 쥐면은 일로 때려요, 일로 때려요. 요거는 방어 수단이고 요거는 공격 수단이잖아요. 그래서 방어 수단이 앞에 있고 공격이 뒤에 있잖아. 그래서 공격을 하면은 이게 앞으로 가잖아요. 앞으로 가면은 그러면 이게 방어 수단이 어떻게 돼요? 이게 다시 공격 수단이 되거나 다르게 쓰이지 않고 이건 공격을 해버렸잖아. 이건 쓸모가 있어 없어? 공격을 했으니까 쓸모가 없지. 이놈이 다시 방어 수단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그 싸움 잘하는 만큼은 이 공격과 방어가 교차되면서 이것이 공격과 방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잖아요. 그게 이제 격투기에서 겨루기 잘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동작을 잘 바꾸고 그걸 이제 다리 동작으로 바꾸고 손 동작으로도 바꾸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왜 했느냐? 옆에 동쪽 나라 좋다고 군사 다 끌고 동쪽 정벌하러 가면은 지 나라는요 텅텅 비가지고 당할 수 있겠지. 그런데 어떻게 이 지 나라 걱정돼 가지고 예? 덜 끌고 가가지고 하면 정복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국력이 세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국력이 세한단 말이야. 수나라가 뭐 때문에 망했어요? 수나라가 수제국이 실은 중국 그 통일제국에서 진시황이 최초의 통일을 했지만은 진정한 통일은 수나라입니다. 진시황은 임시적 한 대의 왕이 바꿨고 수나라는 무제 해가지고 왕조가 아들로 연결됐거든. 그래서 수나라는 처음 제국이라고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수나라 시대 때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은 우리 불교에서는 거장 천태지라는 사람이 수나라 때 위진남북조 분열을 딛고 천태지라는 사람이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교상판석 해가지고 아함, 방등, 반야, 법화, 일반하는 있잖아요. 그런 불교를 체계화시킵니다. 대장경 일반의 체계도 만드는 그런 시대가 수나라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통일의 면모를 다 갖춘 최초의 뭐냐면 왕국은 수나라입니다. 수나라. 그래서 수나라 때 천태대사 지의 그 뭐냐면 마하지간 내지는 법화 현의 이 우리 전문가들만 아는 문서들인데 나도 오랜만에 이야기하니까 새롭네. 뭐 이런 것들 보면 마하지간만 하더라도 수행법입니다. 지라는 것은 삼매, 광역 윗바사나 그러니까 삼매와 윗바사나 그걸 쫙 정리를 했는데 여러분 요즘 어때 저 남방 가서 유학해가지고 온 사람들 있잖아요. 뭐 명사법 이야기라고 천태지에 대한 거는 죄송합니다. 그분들 열심히 공부하고 왔을 건데 발톱에 뭐도 안 돼. 완전히 그냥 섭렵을 해가지고 집대성을 쫙 해서 마하지간이라는 문서에 호흡법부터 시작해가 쫙 정리를 하거든. 야, 이거 어떻게 이런 천재가 생겼을까 했을 때, 예? 이게 시대상이 통일시대라. 제국의 시대고, 모든 지식은 어떻게, 다 그냥 끌어모아가지고 정리를 하고픈 사상과 욕망이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사전 많이 만들잖아요. 사전. 다 언제 만드냐니까 실은 저것들 제국시대에 만듭니다. 동아시아를 저거가 전체 다 먹으려고 했으니까 뭘 먹어야 돼요? 동아시아 문명 문화, 한자 문화는 다 먹어야 되겠지. 그것도 그러니까 학자들이 막 사명감을 가지고 사전 만드는 거예요. 대하나 사전 하는 모로하시 사전 같은 경우에 10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해봐야 자전, 여러분 자전 언제 몇 년 안에 본 적 있어요? 요 한 권이잖아. 이게 10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문에 언제 어느 시대에 어떤 말이 써있다 쫙 집대서 되어 있습니다. 참 어릴 때 대하나 사전 보고 있으면 참 공부하는 폼도 나고 막 그랬던 적도 있고 우리 불교 사전도 우리나라에 최근에 이제 지간 스님이 돌아가시면서 불교 대사림 해가지고 불교 사전 본격적인 사전을 큰 열 몇 권짜리인지 하여튼 만들어 냈는데 요즘 스마트폰 때문에 다 퇴색됐습니다만은 미치짓기 사전 망월 사전만 해도 우리 저쪽 서가에 가면 있는데 뭐 여러분 책 들어봐요. 뭐. 1도 못하는 책입니다. 근데 그 뭐냐면 그것도 안에 모든 경전에 어떤 데 이 구절이 있는가 이 용례가 써 있는가 쫙 다 나옵니다. 대단하죠. 이게 사전적 그 뭐냐면 작업을 다 했다는 건 집대성을 한 거거든. 전태지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수나라 때. 이까지 왜 이야기했느냐? 수나라가 30년 40년 돼가지고 망합니다. 왜 망해요? 그냥 고구려 침범해가지고 얼찌문대한테 한 방 맞아가지고 그냥 망하지. 왜 우리나라 반도는 중국 사람들이 왜 정복을 안 하느냐니까 반도에 힘썼다가 그냥 대륙이 날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일로 병력 다 집어넣으면요. 이게 답이잖아. 그러니까 반도 정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나라가 들어와도 갈 수밖에 없고 다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왕조가 그래도 유지됐던 게 실은 왜 그러냐면 이 정벌해가지고 저거 어떤 위성국가나 세우지 못해. 그랬다가는 이게 여기서 반란이 도모가 되든지 국력이 이쪽으로 끌려가서 쇠퇴하게 되든지 그런 자리란 말이에요. 근데
근데 괜히 그냥 무슨 고구려가 그냥 보니까 저기 까불거든. 머리 안 조아리고 저거 잘났다고. 또 이 고구려 백성들 자존심이 또 보통 자존심이냐고. 근데 이게 고구려가 신라백제 언어하고 달랐대. 그래서 이게 한민족인가 이런 북방 언어를 썼던 모양이에요. 그래 하여튼 그건 뭐 다른 문제고. 하여튼 그래서 그냥 이 변방으로 군사 끌고 와가지고 그냥 살수해서 그냥 몇십만이 그냥 살수당하니까. 그리고 굉장히 팡세태하잖아요. 당연히 이제 당나라로 가서 이제 당나라는 수나라의 그러한 제국의 경험 때문에 당나라가 오래도록 이제 어떻게 보면은 중국 문명의 황금기죠. 황금기. 당나라가 이제 지속될 수가 있고 적당히 현종이 그냥 양귀비한테 반해가지고 막 까닥해도 나라가 유지되고 멋지되고 최대 제국이 되었습니다만 그건 수나라 덕분입니다. 이런 역사 이야기하니까 재밌죠, 그죠? 나도 역사 이야기하면 속된 말로 이박으로 많이 할 수 있어서 좋은데 역사 이야기하면은 사람이 이제 본류로 못 들어옵니다. 이건 가십거리로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황의 욕심은 디글디글해가 동쪽으로 가고 싶고 서쪽으로 가고 싶고 북쪽으로 다 찾아가고 싶지. 지금 미국이 중동이 난리잖아요. 세계 전체 전쟁을 벌일 수 있어요. 한 군데만 해도 허덕허덕해. 한 군데만 해도 허덕허덕하고 지난번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병력 뺐잖아요. 이라크 병력 조지고 부시고 하는 놈이 몰고 들어갔다가 얼마나 개고생을 하고 월남은 갔다가요. 그냥 미국에서 그래도 현명하다고 하는 그냥 케네디도 그냥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거의 몰빵했다가 박살 났잖아. 월남 사람들 자존심 셉니다. 베트남 사람들. 전쟁에서 한 번도 안 접은 사람들이. 미국한테 안 졌잖아요. 굉장한 자존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뭐냐면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다 못하지. 근데 욕심은 그대로 있지. 그래서 자기가 그냥 금융이나 뭐는 이제 어떤 힘을 과시하고 있지만은 세상에 그냥 그렇게 그 의도대로 되지도 않고 이 의도대로 되지도 않고 언젠가는 또 균열이 갈 건데 균열이 가면 또 아이고 세계 질서가 재편될 때 동안 또 혼란스럽고 하는 것이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이 대왕한테 가는 거죠. 참 욕심들이 있는 거지. 그 욕망과 가래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거를 유지시키기도 힘든데 더 가지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동쪽 서쪽으로 다 보냅니다. 그러니까 다 그 욕심에 있어서 중간 읽읍시다. 라타팔라 존자여, 우리는 그것을 정복하여 통치할 것입니다. 다 이런 욕심 있죠, 그죠? 다 이런 욕심 있는 거지. 미국이 처음에 2차 대전 참전하려고 그랬어요. 유럽이 도와달래도 그냥 모른 척하면서 뭐 하면서 그냥 대충 흉내는 안 했어. 오품류는 흉내는 안 했단 말이야. 걔 그냥 일본 아들이 그냥 돌아 하는 바람에 확 돌아가지고 뭐 본방도 아니고 하와이 그냥 저것다 나는 그렇게 치면은 미국이 이 우리 동아시아 그쪽 저가 일본이 지배하는 데 있어서 견적으로 날리면은 안 올 줄 알고 했다가 뭐 그렇게 이야기하다. 참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원자 폭탄 떨어뜨려 가지고 그 많은 일본인들이 미국에 의해서 이제 살상을 당했는데도 지금 또 어떻게 참 아베는 그냥 손바닥 지문이 없어지고 미국한테 빈다고 기시다는 지가 알고 그냥 그렇게 기다가 그냥 가시고 지금 이제 한 사람이 이름 뭐지? 새로 수상된 사람이 이 사람 좀 여우입니다. 여우입니다. 머리가 좋습니다. 머리가 좋아가지고 우리나라 바보가 상대할 수 있을 정도. 그러니까 일본 자주국방주의에 자력주의고. 그러니까 우리 과거사나 이거는 중립적이고 반성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동아시아는 같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군사는 자주국방이에요. 자주국방이 아니라 자위되고 군대가 된다. 그러니까 위험하죠. 위험하다는 얘기. 항상 섬나라는 대륙이 대한 야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머리가 좋아요. 취미가 독서랍니다. 술은 한 잔도 안 먹는다네. 근데 책은 한 줄도 안 읽는 인간이 맨날 저녁에 술 먹는데 어떻게 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뭘 하겠어요. 큰일 났습니다. 걱정됩니다.
노벨, 그래도 그냥 음주 가무를 좋아하는 이민족이 노벨 문학상을 탔다는 건 대단한 거지. 자, 아따발로 통찰했습니다. 대왕이여, 이것을 두고 아시는 분, 보시는 분, 아라한 정능각자이신 그분 세존께서는 세상은 항상 불완전하고 만족할 줄 모르며 가래의 노예이다라고 설하셨습니다. 참, 이 가래가, 욕망이 사이즈가 커지면은, 예? 아니, 욕망이 또 문명이라는 가치를 새롭게 가꿀 수도 있겠죠. 문명이 발전하면은 많은 부분 편해지잖아요.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것도 문명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되게 가시면은 세탁기가 쫙 빨래주잖아. 지난번에 누가 나보고 빨래를 직접 하세요? 그래 아니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래 세탁기가 하는데요. 원래 내가 왜 직접 합니까? 세탁기가 하지. 내가 뭐 세탁기한테 하는 일이라는 것은 버튼 누르고 세제 틀어놓는 일밖에 더 하느냐고. 가사 노동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세탁기랍니다. 여성들이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게. 그거에다 건조기까지 나왔잖아. 아니, 대박이지. 그러니까 여성들이 그래서 시간을 내고 그 어떤 그것에 있어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도래되었고, 밥통이라 이래도 그 웬만큼 다 해야 되잖아. 밥하는 것도 우리가 뭐 에어플라이어가 나왔니 전자레인지가 나왔니 해도 어쨌든 그 다 이것저것 시간 보내야 되거든. 근데 세탁기가 가사 뭐냐면 노동에 있어서는 혁신이라고, 그거 이상 가는 게 지금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런 문명이 많은 혜택을 주죠. 시간적 혜택이나 이런 혜택을 주지. 물론 이제 문명에 대한 명암에 있을 때 암도 분명히 있습니다. 암을 이야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겠죠. 그런데 그 욕망이라는 것도 문명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다면은 그것이 개인적 욕망에 국한하거나 내지는 그 사이에 너무 그냥 치우치면은 다른 사람들은 굉장한 고통에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참 문제죠. 그리고 자기가 가래의 노예이지만은 그 왕이 가래의 노예로 되면은 여러분 전쟁 치르면은 누가 죽어요? 왕이 죽어요. 에? 그게 죽어요. 뭐 어제 평양에 무인기가 날렸던 어떤 인간들이 날렸는지 모르지만 그런 일 하면 안 돼요. 우리 무인기가 잘 작동하는가 시험해 봤다라고 그렇게 호전가들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왜 그런 시험을 합니까? 왜냐니까 괜히 그렇게 해가지고 타독타독거려 가지고 싸움이 일어나면은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요. 지금 전방 전체는 전시태세입니다. 그 달리 말하면 애들 얼마나 힘들어요. 휴대폰 못 보고, 엄마하고 전화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전시태세로 바뀌거든. 이게 바보 같은 짓이야. 그런 실험이나 이런 실험이나 어디에서든 할 수가 있고 하는데, 그런 호전가들이 뭐냐면 자기 자랑하려고 하는데 그건 위험한 장난이지. 불장난. 그러니까 그거 해놓고 뭐 잘했다고. 그러니까 원래 이 옛날 사람들은 무인이란 그럽니다. 무부라 그러지. 부사들을 하대해가지고 칼 쓰는 무리들이라 무부, 폭력 쓰는 무리 무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무인 내지는 지금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무사하고 군인하고는 다르다 했잖아요. 저거한테 가지고 있는 그 뭐냐면은 무기가 지네들 거 아닙니다. 우리 안전을 지키는, 우리 안전을 지키려고 가지고 있는 거를 가지고 우리 안전을 불안하게 실험하면 되겠어요. 참 황당한 인간들. 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근데 이게 뭐냐면은 상층부가 딱 생각이 있으면은 생각이 정리가 돼가 하층부까지 일탈을 안 합니다. 근데 지금은요, 위에가 생각이 없어가지고 다 일탈하는 거예요. 다 일탈.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럴 때가 이제 참 나라로서 참 문제죠. 걱정됩니다. 그래서 어제까지는 그냥 부산에서 잘 올라오라면 그냥 차가 와 이래 막히는 사고가 난다 이러면서 그 걱정하다가 막 서울에 오니까 마음이 편한데, 또 그냥 세상 바라보니까 아이고야 이런 장난들 하면 안 되는데,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저
직장 잘 다니고, 예? 자기 일한 대로 성과 거두면서, 예? 민초들이 다른 거 뭐 있겠어요. 그렇게 사는 게 좋은 거지. 그래서 그건데 참 저놈들이 너무나 모른다. 너무 모른다. 이런 생각들 합니다. 경이롭습니다. 라따팔라존자. 일로 왔습니다. 라따팔라존자에. 아시는 분, 보시는 분, 아라한 정등갑자이신 그분 세존께서는 세상은 항상 불완전하고 만족할 줄 모르며 가려이 노이다라고 잘 설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가지려고 내지는 또 안 뺏기려고 이거는 변하지 않겠지 하면서 그냥 붙잡고 있단 말이야.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해를 잘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일이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나이 70이 돼가지고 이가 빠져가 숭숭한데 물론 임플란트 하겠지만은 70에 이 앞에 앉아가지고 연불한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저거 그래도 발음 되는데 이러면 연불 더 컸어요. 그러니까 이게 연불하는 사람 교체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교체해야죠. 근데 교체한다는 게 이때까지 절의 관습상 뭐냐면은 기도 스님 드리는 거야. 그 사람 어떤 자기가 정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물론 기도 스님도 정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양반이 일이 그거라 공연불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다분하잖아요. 그럼 공연불 하는 사람들 안 쳐놓는다고. 나는 그래도 내 젊음을 기도하면서 그래서 절 잘 되라고 내가 정성껏 했다면은 누구를 데려다 난다고 그 정성이 있겠습니까? 아니지. 그러니까 다시 정성을 들일 사람을 정성을 가진 사람을 여기 앉혀야 되는데 목소리를 가진 사람을 앉히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그게. 그거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야. 근데 그걸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절이 잘 나가다더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근본적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완성이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참 답답하지. 근데 저는 뭐 잘합니다. 그래서 라따팔라 전자가 이제 개성으로 쭉 이야기를 했는데 다음 주는 그냥 이 개성을 쭉 읽고 라따팔라 겸 어려운 개성 아니니까 읽고 그 다음에 마카데와 경으로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